502페이지 보시면 피고의 경정 이런 거 있죠. 예. 경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 그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 또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행정 주체가 된다, 그지? 항고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처분청, 행정청이 되지만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행정 주체가 된다, 그지?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거잖아, 그지? 협의의 소익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지? 소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게 소익이야, 그지? 소송 제기의 결과 나한테 미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가 소이익이라는 거지. 근데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소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니까 소이익이 있더라, 그지? 그런 게 협의의 소익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재적 처분 기준인데 뭐가 있는 가중처분 기준이 있는 가중처분이 적용이 되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바로 협의의 소익의 문제다, 그지? 근데 제재적 처분 기준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협의의 소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예컨대 이것이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 이 규정 장소야, 그지? 두 번째는 시행령에 규정이 된 경우, 세 번째는 시행규칙에 규정이 된 경우, 네 번째는 행정규칙에 규정이 된 경우, 그지? 물론 뭐도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규정이 된 경우에도 물론 논의할 수 있겠지, 그지? 예. 그래요. 자, 사실 있잖아. 어저께 안 한 것 중에 하나 더 해보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뭡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다, 그지? 행정소송에서는 뭐를 다툽니까? 처분의 무엇을 다툽니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그지? 심판에서는 뭐를 다퉈?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툰다, 그지? 사실은 다투는 범위가 심판에서는 더 넓습니다, 그지?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심판은 어떤 기능을 하니까? 통제 기능을 하니까, 그지? 하급 행정기관을 시정하거나 통제하는 기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제의 범위가 더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사실 지금은 이 판례가 변경이 돼서 단순하게 처리가 돼서 사실은 별로 뭐 판례 입장만 따르면 쓸 게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제재적인 처분 기준이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지? 법규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제재적인 처분 기준은 어떤 성질을 띠어요? 법규야, 아니야? 이건 법규입니까, 아닙니까? 법규야, 그지? 뭐에 따를 때? 판례 입장에 따를 때도 그렇고 형식설에 따를 때도 그렇다, 그지? 만약 이걸 굳이 나눠서 써준다면 실질설의 입장에서 따르면 여기 법규성 유무야. 실질설의 입장에서 따른다면 이거는 법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지? 실질설의 입장에서 따르면 규칙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실질설의 입장에서 따르면. 그 다음에 이 시행규칙은 법규입니까,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규정이 된 제재적인 처분 기준은 법규 아니야? 법규가 아니야, 그지?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지? 행정규칙은 당연히 행정규칙이겠지. 예. 그 다음에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지? 그것이 가중처분 기준을 두고 있을 때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요게 뭐야? 결국은 협의의
소이익이 되겠지, 그지? 뭐에서? 소송에서의 법률상의 이익이 협의의 소이익이 되는 거야, 그지? 소송에서의 법률상의 이익, 판례 입장에 따르면 먼저 이거는 당연히 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시행령은 있어요, 없어요? 법규하고 이것이 법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데 실질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행령에 규정이 된 체제적 처분 기준, 이거를 실질설에 따르면 법규성이 없는 규칙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판례 입장을 굳이 따르지 않고 이 법규성 유무에 따른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럴 때는 이해를 하라고 자꾸 설명하는 거야. 시행규칙은 어때요? 판례 입장에서 따를 때는 있다, 그지? 이것도 실질설에 따를 때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지, 그지? 행정규칙은 어때?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걸로 바뀌었어, 그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종전에는 안 되는 거였는데 2006년도에 바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 자, 그러면 있잖아. 사실 요거는 지금은 별로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소송에도 있고 심판에도 있다는 거잖아, 그지? 심판에도 법률상의 이익은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오케이 되겠지. 이것도 오케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실질설에 따를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랬잖아.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요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요거는 실질설에 따를 경우에는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지? 왜? 이거는 부당까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지? 굳이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규칙 위반은 부당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실질설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오케이 될 수 있다. 나머지 다 사실 다 오케이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심판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더 넓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협의의 소액의 문제는 어쨌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04페이지 보시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뭐 가능할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협의의 소액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지? 이 사람 있잖아. 여기 얘 보면 이거야. 이 사람이 파면 처분을 받았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면이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던 소송 계속 중에, 그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년의 기간이 됐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사실 회복되더라도 다시 복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느냐,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단순히 기간만 본다면은 다툴 이익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동안 못 받았던 봉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어? 이 공장 등록이 취소됐어. 공장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등록이 취소돼 가지고 그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중에 공장이 멸실돼 버렸어요. 뭡니까? 그 뭐 홍수나 재난이 와서, 그지? 그런 경우에 공장 등록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있다는 말이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공장 이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기타 보시면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취소.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취소. 이거는 그 예 보시면 있잖아.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 여기 기본 행위야. 이 기본 행위고,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은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인가사항인가 하면 이 관할관청 교육부가 되겠지, 그지? 교육부의 인가사항이에요. 근데 사례는 이런 사례인 거지. 어떤 사람이 모모 학교에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복하는 자가 이 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말이지. 그지? 이걸 뭡니까? 이거 임원 선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지?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 선임 이것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것이 맞지, 그지? 그 뭡니까? 인가의 무효 확인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지? 본행위를 다투어야지 되지. 뭡니까? 본행위에 부수된. 잠깐만, 이게 인간인지는 알잖아, 그지? 인간은 어떤 행위를 인가라고 그래요? 인가의 법적인 성질은 뭡니까? 인가는 뭐야? 보충적인 형성행위야, 그지? 보충적인 완성행위야. 어떤 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행위야,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야, 그지? 법적인 효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것을 행정기관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것을 인가라고 한다는 거지. 어쨌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본행위를 다투어야지, 인가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다, 그지? 뭐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단계별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라는 거 있네. 단계별 행정행위. 단계별 행정행위는 어떤 게 있어요? 다단계 행정행위라 그러기도 하고, 처분이 연속해서 여러 개의 처분이 일어난다거나, 처분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처분과 유사한 어떤 것이 선행된다거나, 그지? 그래서 단계별 행정행위라 하면 어떤 거를 말합니까? 단계별 행정행위는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확약, 그지? 잠정적인 처분, 잠정적인 처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비 처분, 예비 결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부분 허가, 가행정행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 행정행위라 그래. 단계별 행정행위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게 문제되는 것은 단계별 행정행위가 후행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확약하고 본처분. 자, 확약 복습해보자. 확약은 처분성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판례 입장은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지? 그래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본 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또 인정했다, 그지? 그래요. 본 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을 했지만 이 행위하고 이 행위가 서로 독립된 행위입니다. 그지? 이 행위에 흡수되는 그런 행위는 아니야. 이 행위하고 이 행위 별개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근데 예비 결정의 경우에는 본 처분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예컨대 원자로 부지, 사전 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원자로 부지로 하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거. 예? 예. 요거는 원자로 건설 허가에 대한 예비 결정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건설 허가가 되려면 사실은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흡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비 결정과 본처분의 관계는 있잖아. 예비 결정은 본처분을 구속하나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배웠잖아, 그지? 예. 구속력에 구속을 긍정한다는 견해, 구속을 부정한다는 견해, 사실은 요거하고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까. 구속을 긍정한다는 말은 예비 결정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할표 처분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건 이미 확보된 것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구속력을 부정한다면 예비 결정에서 정해진 사항이라도 본처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처분청은 심리에서 다시 처분한다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흡수된다라고 말하려면 있잖아. 예, 구속력을 긍정하는 입장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조금 복습을 해보면 책을 좀 고쳐야 되는데 구속력을 부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교수님들이 책을 쓸 때 좀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판례를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부분 허가는 이런 거잖아. 뭐 원자력 시설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 건설 허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시설 허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 허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허가가 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이런 게 부분 허가인데 요 개별적인 허가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가행정행위는 의미가 있어요. 가행정행위는 어떤 거야? 세금 신고하는데 세금 뭡니까? 과세 처분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내가 신고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그지? 그러면 과세 처분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가행정행위라 그랬잖아, 그지?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에 이것도 흡수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본행정행위에 흡수가 되면 가행정행위를 다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본행정행위에 이미 나왔다면 또 잠정처분 예비결정의 경우에도 본처분이 나와 있으면 예비결정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이미 여기에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단계별 행정행위의 경우에 예비결정이나 가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본처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툴 이익은 없다. 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이익.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이익.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세금이 나왔어요. 세금이 과세 처분이 있었어.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납부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 자기는 세금을 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 그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제합니까? 구제 방법. 뭐 하면 돼요? 태준아. 뭐 하면 돼? 이런 경우에. 과세 처분해서 냈는데 알고 보니 과세 대상이 아니야, 자기는. 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뭐 할 수 있어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세금을 매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뭐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는 뭐, 그죠?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선행해 줘야 돼요. 그죠? 예. 취소 소송을 먼저 해 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지? 예.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세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한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야.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성소해서 판결을 받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효 확인 소송하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지?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은 사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걸 하지 않더라도 이 과세 처분이 무효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또 안 돌려주면 사실은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시 하긴 해야 돼. 그래요. 예. 이 둘 중에서 사실은 있잖아. 어떤 게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까? 얘가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지? 얘는 간접적인 방법이잖아,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이익이라는 거는 뭐를 따지는가 하면 보충성의 요건이라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할 때는 있잖아,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한다는 원칙이 바로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의 원칙이야. 봐봐. 이때 무효 확인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효 확인 소송 하지 말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보충성 요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과거에는 요건이었는데 이것도 판례가 변경이 돼서 그런 요건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뭡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거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종래에는 왜 보충성 요건이라는 걸 뒀을까? 과거에는 보충성 요건을 둔 이유는 뭔가 하면, 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간접적인 방법까지 인정하냐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우회적이라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뭐 인정할 필요가 굳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이익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이익에서 다투어줄 것은 보충성 요건이다, 그지? 그래서 지금은 보충성 요건이 필요 없어. 옛날에는 필요 있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지? 그 밑에 책에 적은 예도 이런 거잖아. 이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얻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어. 이게 그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봐서는 행정기관이 소유한 건물인 모양이지, 그지? 행정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물건은 행정재산이라서 공물이지, 그지? 요거에 대해서는 임대가 돼요, 안 돼요? 임대 대상이 아니야.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임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가 된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는 말이야, 그지? 임대의 대상이 아니야, 그지? 사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뭘 맞습니까? 사용 승인, 사용 허가 이런 걸 맡게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말이지, 이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난잡하단 말이지, 그지? 그런 경우에 이 건물 주 입장에서는 있잖아, 두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그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 승인에 대한 무효, 뭐 이런 거를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무효를 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하거나, 그지? 옛날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할 수 있을 때 무효를 못 했단 말이지. 지금은 다 된다, 그지? 요지는 뭡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 요건은 현재 판례는 없어졌다. 그지? 그래. 자, 그 뒷부분은 뭐 지엽적인 거 읽어보시고 제소기간 합시다. 제소기간. 제소기간이라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지? 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야.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지? 예.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그치? 그래서 기간이라는 거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기간이라는 거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정민정. 기간의 법적인 성격은 기간의 법적인 성격은 기한이야? 기한이라는 건 있잖아. 기간을 설정하는 행위가 기한이야. 그지? 기한은 그래서 기한이라는 거는 있잖아. 법적인 성격은 뭐야? 기한의 법적인 성격은 조건이야? 조건하고 비슷한 건데 부관이잖아. 부관. 그지? 부관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의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한이고요. 기간은 그럼 뭐야?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이게 힌트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 하면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뜻이야. 기간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준영아? 기간의 법적인 성격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얻게 돼.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의사가 사망함으로써 의사의 자격이 소멸해. 그런 건 뭐라 그래? 사건이라 그래. 사건. 기간은 사건이야. 그지? 제소기간은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그지?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또 제소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성질을 불가쟁력이라 그런다. 그지? 불가쟁력과 같은 성질은 사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행정이 갖는 특질에서 온다. 그지?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온다고 그랬지. 자, 그래요. 그런데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하면 있잖아. 안날이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안날. 현실적으로 안날이고요. 주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요거 조금 요렇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내 말을. 현실적으로 안날이고 뭡니까?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근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 옛날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통지가 왔어. 영업정지에 대한 통지를 5월 1일 날 내가 받았어. 근데 내용을 열어보진 않았는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왔는 걸로 봐서 추측은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5월 5일 날 그 편지를 뜯어봤어. 그랬더니 내 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왔더라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에 말이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5월 1일일까 5월 5일일까? 내가 받았어. 받은 날이야. 그지? 통지서를. 그 뜯어본 날이야. 그지? 실제로 판결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5월 1일입니까? 5월 5일입니까?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내가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사례야. 이거는 우리 판결문은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알았을 만한 개연성이 짙잖아, 그지? 나는 그때 안 봐서 이런 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알았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옛날 행정고시 문제 이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행정고시가 1차에 객관식이 있었어요. 객관식 문제 이게 나왔어. 어? 출제위원들은 뭐를 답으로 했는가 하면 이걸 답으로 했어요. 진짜로 알았는 날이다, 그지? 진짜로. 근데 이 뭡니까? 반발이 많았어. 이 말도 안 된다. 이때 받았으면 다 이때 받았다라고 보는 거지. 나중에 이거는 다 변명 아니냐, 되게. 요렇게 하면은 뭡니까?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4일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 그래가지고 복수 정답을 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게 맞겠어요? 5월 5일이 맞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지. 요 둘 중에 있잖아. 요 둘 중에 어떤 게 적용되는가 하면 먼저 도달한 날이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하고 있은 날하고 1년이 있잖아. 언뜻 보면 이게 훨씬 더 길 것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먼저 도달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거는 불변기간이라 그래. 불변기간. 불변기간이라 하면 어떤 말이야?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기간이야, 그죠? 변경이 안 돼요. 근데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절대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있음 5월 1일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어. 그래서 90일이 지난 며칠이 되면 90일이 지나노? 7월 30일 정도 되면 90일 지나겠네. 러프하게 계산해서, 그지? 90일이 지났어. 그랬는데 7월 30일 날 대홍수가 나가지고 있잖아. 우편을 보낼 수도 없고요. 이 전산망도 다 차단이 됐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응? 그런 경우에는 요 천재지변이 종료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날 있잖아요, 그죠? 연락이 가능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좀 예외지, 그지?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변기간이라고 그래. 얘가 불변기간이면 얘는 뭐겠어요? 가변기간이야, 그지?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느릴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있잖아. 주로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하면 처분의 상대방한테 적용이 돼요. 처분의 상대방한테 적용이 되는 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야. 상대방한테 적용이 된다, 그지? 처분의 상대방한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까? 제3자는 이 둘 다 적용이 돼, 사실은. 그런데 제3자한테 주로 적용되는 이거야, 그지? 왜냐하면 제3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요. 네. 끝나기 바로 전에 왔어. 제3자한테는 둘 다 적용이 돼.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사실 이것만 적용이 돼. 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련식?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이거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왜 그래? 처분은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있잖아. 처분을 모르면 효력이 없어요, 그죠? 상대방이 처분을 알아야지 그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가 적용될 리는 없어. 알아야 돼, 결국은. 그래야지 처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제3자의 경우는
알 수도 있잖아. 어쩌다가 그지? 정황상 제3자가 알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이 기산하는 건 있잖아. 누가 하는 거야? 청구하는 사람이 계산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판사가 계산하는 거야? 성은 누가 하겠어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해가지고 이 기각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기각 각하시켜버리는 거지. 그지? 제3자는 그런데 처분을 통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1년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는 정말로 1년 지나도 몰랐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항변을 하면 이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가변기간인 거야. 얘는 불변기간. 이거는 더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몰론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고? 연장이 가능하다. 그지? 또 하나. 대개는 처분을 상대로 하지만 있잖아. 처분이 기준이 되지 않고 행정심판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재결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 행정심판을 거쳤거나 아니면 어쨌든지 행정심판을 임의로 거쳤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쳤거나 간에 재결을 거친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재결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그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지?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야. 그지? 송달 받은 날이야. 이것도 송달 받은 날. 송달일이 아니라 송달 받은 날. 그래야지 맞겠지. 수신주의, 도달주의니까. 그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지? 이 90일. 여기서 하나 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잖아. 행정심판에서의 청구기간하고 비교. 그지? 행정심판에서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야. 그지? 그래서 요 위에는 같고요. 밑에는 다른데 사실은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게 구법에는 60일이었어요. 60일인 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될 때야. 그러면 심판의 경우에는 60일, 소송의 경우에는 90일. 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간다.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어지고 심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그런 취지에서 얘를 없애버리고 90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것도 변경하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 심판의 경우에는 있잖아. 제3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그지? 이 뒤에 거는 주로 제3자들이 활용하는 건데 여기는 1년인데 여기는 180일이잖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짧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제3자한테 좀 심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하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됐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그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란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거야? 처분이 상대방한테 도달된 날을 말하는 거지. 그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그 다음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제소기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제소기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있잖아.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무효는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무효인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고 내 제소기간 뭡니까 이거 처분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 잘 안 될 때는 뭐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판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때 물어본다는 말이지, 그지? 야, 너 무효로 할래? 취소로 할래?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성명권이라 그래, 그지? 이렇게 지도한단 말이지. 예. 잘 알기 쉽게 해석해서 명백하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지? 예. 성명권을 행사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뭡니까? 부작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야, 그지?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지? 부작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제소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거지, 그지? 원래는 이것도 부작위도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지? 부작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부작위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구적 하는 게 있네. 가구적 보자. 가구제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강지연 뭐야? 가구제의 반대말은? 응? 뭘 것 같아? 본구제겠지, 그지? 가구제의 반대말은 본구제일 거야. 예. 우리 법률상의 용어로는 있잖아. 가구제의 반대말은 본안 판결이라고 말하지. 예. 그래요. 이런 질문 해볼게. 구제제도의 다양성.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제제도의 다양성이 인정이 된다. 그렇지 않다. 구제제도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한 방법의 구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가구제제도라는 것이 행정소송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가구제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행정소송에서는 높은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생각해요. 가구제제도가 행정소송에서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아니고 아주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만 활용이 될 수 있다. 한정적으로만 활용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이 구제제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사소송 관계에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이나 국가의 입장은 있잖아. 개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인들 간의 분쟁은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근데 행정과 생긴 분쟁의 유형은 언제나 좀 한정적입니다. 이런 설명은 예전에 됐잖아, 그지? 무명 항고소송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법정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태도인 것 같다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그래서 가구제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민사재판에서 있잖아. 민사재판에서 판결보다도 더 유용한 것이 바로 조정이야, 그지? 그러면 행정재판에서는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행정재판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화해라는 걸 할 수 없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화해나 조정. 화해의 가능성. 행정재판에서는 화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하고요. 행정재판에서도 화해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하고요. 어떤 게 더 다수 입장 같아요? 그지? 예. 행정재판에서는 있잖아. 화해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행정법 교과서들에서 보면 있잖아. 행정재판에서는 화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쓴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상에서도 되도록이면은 몰라 또 화해를 해야 되는지를 행정재판 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긴 한다 그래.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재판이라는 게 민사재판이랑 조금 그런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 그지? 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잖아.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알아요? 화해 건수야. 자기가 판결을 잘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화해를 많이 시키면 유능한 판사가 되는 거지. 그게 더 합리적이겠지, 그지? 이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 싸움이거든. 싸움, 그지? 예. 변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 선수가 이기도록 싸움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지, 그지? 예. 사실은 변호사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야. 좋은 직업은 아닌 거지, 그지? 나쁜 이웃이야, 나쁜 이웃.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받겠지만 사실은 좋은 이웃은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 싸움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지? 그래서 법원에서는 싸움을 안 붙이고 화해를 하면 그 판사가 더 유능한 판사. 그래서 화해 실적에 따라서 업무 평정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원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서울이지 뭐. 그런데 행정재판에서는 있잖아. 행정재판에서는 화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요거는 사실 어디의 전통일 것 같아요? 대륙법계의 전통이야, 그지?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 대륙법계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야. 근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있잖아.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에서도 화해를 한다라고 딱. 응?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지, 그지? 좀 이렇게 좀 플렉시블한 게 좋은데. 예?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예?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지? 탁 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어쨌든지 가구제는 있잖아. 임시적인, 그지? 임시적인 구제 절차를 말해. 읽을 때 가구제라고 읽어야 돼. 가구제 아니야. 가구제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 가구제는 있잖아.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논의될 수 있는 가구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집행정지제도야. 집행정지제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가처분제도야. 사실 요런 것들은 있잖아. 요런 것들은 뭡니까? 요거는 특히 민사소송에서 온 거야. 민사소송에서. 근데 행정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거야. 민사소송에서 가짜 붙은 거 몇 가지 있잖아. 가처분, 가집행, 가압류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판례의 입장은 있잖아. 가처분을 부인해. 인정하지 않아.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제제도로서. 가처분 제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가구제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행정소송에서 가구제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야.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두면 되는 것이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해석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요지는 뭐라고요? 가구제는 예외적이라서 법에 인정한 것만 인정하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집행정지제도만 인정이 되고요. 가처분제도는 현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겠지. 가처분제도는 말이야, 이런 거잖아. 처분을 임시적으로 내주란 말이지. 내가 빨리 뭐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임시적으로 나한테 좀 내가 좀 활동할 수 있게 처분해 주시오라는 게 가처분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개정 법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개정 행정 법안에는. 그래서 곧 우리 행정법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지. 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제도야,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갑이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어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정지 1월에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 사람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업 여전히 못해. 영업정지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지? 내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정력을 막아주거나 제거해 주지는 않는 거지, 그지? 효력은 쭉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집행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그지? 어떤 나라에서는 있잖아.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 집행을 바로 정지시켜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 정지를 택할 거냐, 집행 부정지를 택할 거냐는 뭐의 문제? 정책의 문제다. 사법 정책의 문제.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입장이야? 행정의 상대방한테 유리한 입장이야, 그지?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은 행정의 우월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영업 정지를 받으면 뭐 돼? 바로 저거 돼. 그 회복할 수 없는 대개의 경우 영업하는 자들이 있잖아. 영업 정지 받으면 회복 안 돼요. 망해요. 쉽게 말하면. 음식점 하는 사람은 음식점 문 닫고 한 달 동안 있어봐라. 저 집 문제 있다고 안 가지. 그지? 그래서 대개는 이게 영업 정지가 되기도 전에 영업 정지가 이제 되고 남과 동시에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겁니다라고 미리 통지하잖아, 그지? 그러면 통지는 영업 정지 일로부터 사실은 며칠 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통지가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영업 정지 날에 바로 취소 소송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청구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있잖아. 처분이 있어야 되겠지. 집행정지와 같은 처분.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또 제기해 놔야지 할 수 있어요. 대개 경우 동시에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있잖아. 판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이 전혀 의미 없는 경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그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백한 영업 정지여서 말이야. 이 취소해 달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지?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명명백백하단 말이야. 그런 경우엔 집행정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집행정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게 판례 입장이고요. 학설은 야 집행정지는 그거 아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지? 세상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지? 조금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걸 열어주라는 게 일부의 견해고요. 일부의 견해, 다수의 견해는 아니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지? 오케이. 집행정지는 또 있잖아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야 집행을 정지시켜 줘야 되겠다. 그지? 얘의 이익이 너무 침해되는구나. 그지? 직권주의가 동원되기도 한다. 그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회복될 이익이 있어야 돼. 만약에 뭡니까? 이게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집행이 유지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정이 될 때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뭐 이게 현재는 조금 힘들지만 충분히 이 사람이 입은 불이익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집행정지 안 해준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해줍니다. 집행정지. 이거 회복될 수 있지 왜 없어. 돈 많이 벌면 회복이 되는 거지. 그지? 영업이라는 것은.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어. 강제 출국 명령 하나의 처분이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아주 유용하다, 그지? 집행정지 받으면 안 돌아가도 되잖아, 안 나가도 되잖아.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집행정지하고 관련해서 있잖아,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부 처분,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된 경우에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지? 생각해보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집행정지의 대상성, 이 경우에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부됐는데 집행을 정지하면 어떤 거야? 거부를 정지하는 거야. 거부를 정지하니까 이 사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받는 건 아니야.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가 집행이 정지가 되면 거부가 안 된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지. 허가를 하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허가 신청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집행정지만으로 얘한테는 이득이 없다는 뜻이야.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똑같은 거부인데도 있잖아, 좀 달라.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경우가 있어요. 네? 판례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잖아. 한약사 시험 있잖아, 그죠? 한약사 시험을 보는데 한약학과를 나와서 시험을 봐도 되지만 약대 나온 사람이 한약학 과목을 몇 과목을 들으면 이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었대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지. 그래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아마 이렇게 접수 창구에서 판단을 했던 모양이지. 지금도 이런 거 있잖아. 사법시험 보기 위해서는 법률학 과목을 36학점인가 뭐 들어야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사실 있잖아. 매년 이게 그 과목에 해당되는지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과대학에 가서 공학법제라는 과목을 들었어. 이게
그 36학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법무부에서 고시를 해. 예. 이 법자 붙는다고 다 법은 아니잖아, 그죠? 문법 이런 건 아니거든. 내가 얼마 전에 그 세종학당 재단의 이사장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 저기 부산외대 국문과 교수인데 아이 자기도 법을 한대 문법 이러면서 웃기려고 그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음대 교수인데 아이 자기도 법한대 대위법이라는 법이 있거든. 음대에 가면 음악. 어쨌든지 그런데 한약사 시험을 보려고 원서 접수를 했는데 말이야. 그 접수 받는 사람이 이렇게 첨부 서류를 보더니 이 과목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거부한 거야. 이 사람은 다음 시험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만약에 그게 항변이 되더라도 말이지, 그지? 요런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요런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거야, 그지? 예. 집행정지는 약수령 시험 문제에 사실 아주 많이 나왔던 그래서 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서는 대개 뭡니까? 보충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를 써주면 이렇게 약간의 점수를 더 부여한 집행정지 자체가 논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요. 큰 시험에서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시험들 있잖아. 뭐 감평사나 노무사나 이런 시험들에서 아니면 뭐 더 낮은 행정사 시험 이런 데서는 이 집행정지의 뭐 요건 뭐 이런 거를 절차 이런 걸 써라 이런 약수령 시험이 가끔 지금도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읽어보자. 510페이지 집행정지제도 봅시다. 거기 보시면 신청 보자.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이 집행정지의 심리 내용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과 같은 가구제제도는 침해 행정 작용에서만 인정돼 당연한 거야, 그지? 침해 행정에 대해서만 주장하지 누가 저거 하겠어요. 그 다음에 범위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나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있잖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준용이 될 수 있어요.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아.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성질은 원고의 권리 보존을 위해서 개정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 보전하는 소송 절차이다. 요건 보세요. 요건 본안 소송이 있어야 돼.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집행 정지할 수 없어. 그다음에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하며 네 번째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지? 영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잘못은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것하고 관련해서 있잖아.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거는 하자가 그자 중대하고 명백한 거 아니야, 그지? 사실은 중대하고 명백하면 이게는 집행정지 신청도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준용이 된다고 아마 행정소송법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위의 적극적인 요건 중에 조금 고민해야 될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거지, 그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려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지? 그 손실이란 경제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다, 그지? 금전으로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또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참기 어려운 정도라면, 그지?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되겠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를 취소를 구하는 영업자의 경우 성소 판결을 받으면 영업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표현이지 실제로는 안 그래. 바꿀 거야. 신청을 왜 할 수 없어? 신청할 수 있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집행정지를 인정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판례 보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경우 유행 접계급 영업허가 철회 처분의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취소 이런 건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본 경우 집행정지를 인정한 경우 보면 현역병 입영 처분의 경우, 이건 뭐 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 다음에 교도소 이감 처분 이런 거, 병역 의무 이중 이행 이런 것들, 그지? 그 밑에 보자. 마지막 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는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절차이므로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지? 이건 뭐야? 이 티끌만큼이라도 구제될 이익이 있으면 집행정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 한 개 보시면 한 개까지 보고 마치자. 원상회복에 거치며 새로운 처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처분이 이미 소멸한 경우 또는 행정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처분도 있지 않은 경우에 집행정지 안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잘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거부를 집행정지하더라도 회복될, 구제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지? 어디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있잖아. 512페이지 중간쯤 그러나 있지. 그러나 보시면 예컨대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허가의 경우에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체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지? 강제로 출국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니까, 그래서 집행정지의 실익은 있다, 그지?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인정 가능성은 부정설보다는 예외적 긍정설이 좋겠다, 그지? 예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나 체류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뭡니까? 집행의 정지로서 얻어질 이익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한다, 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